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벗어나 조용한 고급 아파트 앞에서 나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다. 그 타는 듯한 통증이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한 번에 되살리는 듯 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의붓아버지 김성호의 목소리였다. 그는 항상 그렇게 나를 짓밟았고 나는 항상 참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 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그 슬픔과 분노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이제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다. 내 이름은 이지은. 28살,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며 매일 출퇴근 지옥을 견디고 있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생활은 빠듯했다.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의붓아버지 김성호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늘 팽팽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그를 만났고 그는 단정을 약속하며 우리 삶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안정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날 내 생일 저녁 식사였다. 엄마의 전화가 왔었다. 집으로 와, 가족끼리 간단히 먹자. 목소리에 억지로 끼워 넣은 밝음이 느껴졌다. 나는 알면서도 갔다. 집안은 김치찌개 냄새로 가득했다. 엄마의 특기 요리, 평화를 유지하려 할 때마다 나오는 메뉴였다. 식탁 끝자리에 앉은 김성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지은 왔어. 엄마가 불필요하게 발표하듯 말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늦었네. 그가 툭 던졌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일 좀 하는 사람들은 바쁘니까 나는 일을 악물었다. 생일이니까 한 끼만 참자. 에피타이저를 넘기며 대화는 거의 없었다. 엄마가 책 모임 이야기, 이웃 소식으로 공백을 메웠다. 그러다 메인 요리가 나오자 그가 칼을 쥐고 찌르듯 말했다. 이번에도 회사 잘렸다고 들었네? 이번엔 몇 달? 석 달. 회사 구조조정이었어요. 디자인 팀 절반이 잘렸어요. 나는 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 내 실력 탓은 아니겠지. 그는 비아냥거렸다. 성호야, 엄마가 조심스레 말렸다. 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나처럼 사업이라도 세워야지. 그런데 직장에서 쫓겨다니고 또 우리한테 손 벌릴 기세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일부 사실이었으니까. 대학 졸업 후 계약직과 프리랜서로 버티며 살았지만 돈을 구걸한 적은 없었다. 3년 전 월세가 밀려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가 웃으며 거절한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당신한테 손 안 벌렸어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학 등록금은? 아파트 보증금은? 차 수리비는? 그건 엄마 돈이었어요. 내 돈이야. 그가 날카롭게 고쳤다. 이 집 모든 게 내 거지? 내 엄마가 쓰는 돈도 내 통장에서 나와.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돈으로 사람 통제하는 게 좋겠네요. 그 돈, 정직하게 번 건 맞아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엄마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김성호의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시뻘개졌다. 뭐라고? 들었잖아요. 성공한 척하지만 당신 레스토랑 체인 파산한 거 다 알아요.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그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집히는 소리가 났다.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손이 내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충격, 머리가 돌아갔다. 통증보다 충격이 컸다. 눈물이 고였다. 성호야,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다시는 내 집에서 나를 의심하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다. 넌 기생충일 뿐이야. 내 엄마 죄책감에 빌부터 사는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뺨을 누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끝났어요. 좋아, 나가. 다시 오지 마, 기대도 하지 마. 가방을 챙기며 그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 집 물건 건들지 마, 호수 별장 포함해서. 내 몫은 없어, 호수 별장. 처음 듣는 말이었다. 엄마를 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무슨 호수 별장요? 너랑 상관없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나가. 위나는 나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뺨의 통증보다 그 별장이 더 신경 쓰였다. 왜 나한테서 멀리 하려는 걸까?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 그때는 몰랐다. 차 안에서 나는 확신했다. 김성호가 실수한 거다. 그게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 지순의 아파트로 가는 길은 흐릿했다. 손이 떨려 2번이나 차를 세웠다. 문을 열자 내 뺨에 붉은 자국을 본 지수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김성호, 그 이름만 내뱉자 눈물이 터졌다. 지수는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담요를 덮어주고 와인을 쥐어줬다. 박지수는 대학 때부터 내 버팀목이었다. 아빠 돌아가신 후 실패한 연애, 실직할 때마다. 지금은 한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로 날카로운 법적 두뇌를 가졌다. 모든 걸 말해 소파에 앉아 말했다. 저녁 식사, 말다툼, 뺨, 그리고 호수 별장을 이야기했다. 지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호수 별장. 그게 뭐야? 그게 문제야. 처음 들어.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특히 그 별장이라고. 특정하게 언급한 건 수상해. 지수가 노트북을 켰다. 재산 관련이면 공공기록이 있을 거야? 엄마 처녀성. 박씨. 하지만 아빠랑 결혼 후 이씨야. 아빠 풀네임. 이준호. 할아버지는 이창민. 지수가 손을 멈췄다. 이창민. 왜 익숙하지? 그녀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지은아, 할아버지 이창민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제조업 제국 이창민 그룹의 창업주. 나는 멍하니 봤다. 뭐? 할아버지는 작은 사업했다고. 엄마가 말한 거지. 아니면 김성호가. 화면을 돌렸다. 15년 전 기사였다. 젊은 할아버지의 사진. 제목, 이창민, 제조 제국 300억 원의 매각. 300억, 내가 속삭였다. 기사는 매각 후 대부분 신탁에 넣었다고 했다. 가족 미래를 위한 유산이 할아버지 인용. 손녀를 위해 지수가 부동산 기록을 검색했다. 서울 근처 호수. 강원도 쪽으로 그녀가 타이핑했다. 찾았어. 강원도 춘천 호수 별장. 700평 규모. 등록된 소유주. 이씨 가족 신탁.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가 관리해? 공공기록으로는 안 보이지만 만약 내가 수혜자라면 김성호가 훔쳤을 수 있어. 조각이 맞춰졌다. 그래서 화냈어. 별장을 언급한 이후에 지수가 나를 똑바로 봤다. 더 파야 해. 유산 전문 동료가 빚진 게 있어? 하지만 지은아, 만약 맞다면. 뺨은 아무것도 아니야. 차가운 결의가 가슴에 자리 잡았다. 지수가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에 부탁할게. 엄마 서류, 할아버지 관련 거 가져올 수 있어? 집무실에 있어? 김성호가 목요일마다 포커가.
2일 후내. 완벽. 원본이 좋을 거야. 신탁문서, 유언장, 할아버지의 서명. 그 상처가 나를 움직였다. 가져올게. 지수가 손을 잡았다. 이 새끼가 내 거 훔쳤다면 모든 걸 잃게 할 거야. 그 말에 도끼가 솟았다. 몇 년간 굶고 아르바이트 뛰고 엄마와 그가 사치하는 걸 봤는데 그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목요일 밤이 왔다. 집 앞 차 안에서 김성호의 벤츠가 7시 30분에 나가는 걸 봤다. 포커는 자정까지 4시간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엄마가 안도와 불안 섞인 얼굴로 열었다. 지은아, 웬일이야? 디자인 포트폴리오 사무실에 두고 갔어. 내일 인터뷰야.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망설였다. 성호가 사무실 만지지 말라고. 빨리 할게. 사무실은 아빠의 공간이었지만 김성호가 점령했다. 엄마가 문간에 서 있자 엄마, 차 한 잔 줄래? 그날 이후 잠이 안 와. 그녀의 얼굴이 구겨졌다. 죄책감. 알았어. 잠깐. 그녀가 사라지자 서랍을 열었다. 잠겨 있었다. 아빠가 가르쳐준 핀으로 열었다. 세금, 보험, 투자 폴더. 뒤쪽에 유산이라고 할아버지 글씨로 된 폴더. 안에는 피가 얼어붙는 문서. 이창민 가족 신탁, 사망 2년 전 오폰으로 사진 찍으며 읽었다. 52억 원 가치, 춘천 호수 별장, 제주도 휴양지, 주식 포트폴리오, 수혜자, 사랑하는 손녀이 지은 25세 도달 시 전액 이전. 25세 3년 전이었다. 뒤에 할아버지 편지. 지은아, 내가 이걸 읽는다면 성인일 테지. 아빠 건강이 걱정됐어. 무슨 일이든 내가 보호받게. 이 신탁은 내 거야. 부모나 배우자 아니야. 현명히 써. 사랑하는 할아버지. 눈물이 흘렀다. 그 고생 속에 이게 있었다. 은행 명세서. 대규모 출금. 4억, 7.5억. 김성호 홀딩스, SB 엔터프라이즈로. 지은아, 차 다 됐어. 엄마 목소리. 서둘러 찍고 포트폴리오 챙겼다. 부엌에서 엄마가 차와 과자를 내놨다. 화해 시도. 엄마, 할아버지 유산 어떻게 됐어? 그녀가 굳었다. 왜 물어? 김성호가 호수 별장 언급했어. 몰랐어. 우리 거 아니야? 복잡해. 28이야. 알아야지. 그녀가 주저앉았다. 성호가 재정 다 관리해. 빚뿐이라고. 겨우 본전 챙겼다고. 믿었어. 서류 보여줬어. 할아버지 투자 실패라고. 내 신탁 언급한 적 있어. 그녀의 손이 멈췄다. 지은아, 그만. 하지만 눈이 다 말했다. 얼마나 됐어? 알았어. 그녀가 울었다. 최선이라고. 내가 준비 안 됐다고. 대학 때 전공 바꾼 거 낭비라고. 투자 중이라고. 훔친 거야. 내가 속삭였다. 25세부터 내 거였어. 압박이 컸어. 사업 실패, 빚. 내 유산으로 채운 거네.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일어났다. 3년간 내가 고생하는 걸 봤어. 라면 먹고 새 직장 뛰고 월세 도와달라고 했을 때. 지은아, 제발. 그를 보호 안 해. 끝나면 내가 피해자였는지 공범인지 결정해야 할 거야. 가짜 포트폴리오 들고 나왔다. 폰의 증거. 수억의 도둑질. 이건 범죄였다. 김성호 차가 일찍 돌아오는 게 보였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사냥꾼은 나였다.
지수 아파트는 작전실이 됐다. 문서 산더미, 스프레드시트. 유산 전문 동료 마크가 밤새 분석했다. 대형 사기야. 그가 안경을 고치며 말했다. 패턴 봐, 쉘 컴퍼니로 돈 빼돌렸어. 김성호 홀딩스, 에버그린 인베스트먼트. 얼마나? 6년간 43억, 지수가 어두운 목소리로. 제대로 투자됐다면 70억 넘을 텐데 9억 남았어. 나는 주저앉았다. 43억 훔쳤어. 요트 샀어. 12억. 럭셔리 카 4억. 제주도 부동산 회사, 콘도 개발 3곳, 실패 투자. 호수 별장 언급 이유. 아직 안 판 유일한 자산 마크가 문서 뽑았다. 3주 전 춘천 별장 매각 시작. 47억 현금 오퍼. 개발자가 콘도로 지으려 해.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안 돼. 내 서명 필요해. 25세부터 내가 신탁인 하지만 위조 문서. 포렌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 지수가 걸어 다녔다. 범죄 혐의 충분. 사기, 횡령, 위조, 신탁 위반. 감옥 갈 수 있어? 제주도 부동산 다시 봐 날짜 확인. 뭔가 이상했다. 이건. 내용이 길어 계속 작성. 원본처럼 자세히, 드라마틱하게 이어감. 각 단마다 감정이나 충돌 증폭. 최종적으로 복수 완성. 하지만 심리적 대가 강조. 배신의 상처, 선택의 무게. 전체 이야기를 완성. 원본 길이만큼 자세히 작성. 끝에서 복수가 성공하지만 공허함과 치유의 과정 강조. 엄마와의 화해 어려움, 새로운 목적 찾음.